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십입니다. 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과대 낙폭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증시의 하락, 지금 뭐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많죠. 요것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촬영 중입니다. 주말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준비하셔서 이번 주 찾아올 급격한 변동성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시작 이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댓글까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현재 원전에 대한 온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원전이 그렇게까지 큰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미국, 지금 미국 어떻습니까? SMR에 대해서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자, 쓰리마일섬 사고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사고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는 쓰리마일섬 사고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아주 많이 오르게 되면서 한 근 40년간 건설 경험이 3개였나? 3기 정도 건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에 조금 회의적이었던 거예요, 미국이. 뭐 후쿠시마 사고나 저기 체르노빌 사고처럼 아주 강력한 사고였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민감도가 좀 많이 올라 있었고, 하지만 지금 AI 산업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원전을 다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죠. 방금 말씀드린 요 쓰리마일섬에서 다시 한번 원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원전이 급하단 거예요. 지금 뭐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서 원전 다시 시작한다 요런 얘기는 없죠. 그만큼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났던 만큼 쓰리마일섬만큼은 그렇게 원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이 많이 급하다, 결국 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원전으로 전 세계가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친환경, 탄소 제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 우리는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가 좀 익숙하죠. 좀 익숙한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018년이었나? 그때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그리고 유엔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보일링, 지구 가열에 지금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친환경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석탄 연료들, 그러니까 화석 연료들 같은 경우 1시간당 탄소 배출량이 대략 780 정도 됩니다. 780 수치로 환산하면. 그리고 이 화석 다음으로 좀 떠오르는 게 가스죠. 가스. LNG가 얼마냐? 480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태양광. 자, 태양광 패널 어떻냐? 얘가 43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건 일단 태양광이다. 그죠? 항상 각광을 받는 태양광인데, 얘 같은 경우 어떤 한계가 있죠. 넓은 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뭐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약을 받진 않지만, 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산지가 많은 지역은 이 적층으로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태양광은 아주 부적절하죠. 땅덩이가 좁고 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이 산사태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소규모 어떤 건물들, 소규모 발전으로만 조금 사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워낙 넓은 땅이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됩니까? 이 발전량에 대비해서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일단 탄소로만 우리 한번 봅시다. 태양광 43, 그리고 풍력이 12 정도 나옵니다. 아주 낮죠. 그리고 원자력이 얼마 나오냐? 13 나옵니다. 수력, 그리고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 막 있죠. 수력이 27이었나? 요 정도 나오고요. 바이오가 30 몇 정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발전량 대비해서 가장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은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방사능에는 위험이 있죠. 하지만 지금 방사능에 대한 위협을 아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SMR. 대형 원전 대비해서 거의 100분의 1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뭔가 사고가 난다? 뭔가 관리가 안 됐다? 당국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방사능이 누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체르노빌, 후쿠시마, 쓰리마일섬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수습 가능한 그런 정도의
방사능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SMR이 아주 안정적이고 도시에 가깝게 지을 수 있고, 이 도시에 가깝게 지을 수 있게 되면 또 뭐예요? 송신에 드는 에너지가 또 절감이 되겠죠. 대형 원전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도시와는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지,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도시와는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까? 이 멀리 떨어뜨려 놓다 보니까 송신할 때 드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한다고요. 자, 대형 원전이 여기 있습니다. 도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전선을 일단 연결해야 됩니다. 전선 연결하려면 또 송신탑 세워야겠죠. 송신탑에서 그냥 오는 거 아니죠. 변압기 세워야겠죠. 변압기가 한 대만 있는 거 아니죠. 일정 거리마다 변압기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도 아주 많이 들고, 이 전선을 거쳐서 올 때마다 결국 에너지의 하락이 발생한다고요. 이 저항이 높을수록 에너지가 적게 전달되시는 거 아시죠? 저항이 높을수록 적게 전달되는데 이게 또 거리랑도 상관이 있거든요. 결국 멀면 멀수록 이 만들어 놓은 전력들이 다 밖으로 새 나간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밖으로 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가깝게 지을 수 있는 SMR이 지금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요새 또 조용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장 최대 모멘텀은 뭐예요? 미국에 수출을 하기로 했는데 이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협력 관계, 이때 강한 하락폭을 만들었던 노예 계약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나왔던 APR 1400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APR 1400 같은 경우 이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이거를 수출을 하려면 우리한테 돈을 내라, 요 말인데, 체코 원전 기준으로 로열티가 1.8% 정도 됐어요. 26조 중에 2조 정도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1.8% 정도 됐습니다. 2조가 아니라 2천억. 1.8%대 이 국제적으로 원천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5%에서 10%까지 잡아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정말 많이 양보를 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물러선 그런 협약이라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이 수주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기자재를 대게 되겠죠.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웨스팅하우스에 갖다 대면서 이 수주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할 텐데, 웨스팅하우스 지금 어떻냐? 전 세계 원전을 그냥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요 부분 요 보시면, 자, 뭐 이런 건 다 상관없습니다. 불가리아 뭐 이거 상관없어요. 자, 요 보시다. 자, 일단 체코 원전 팀코리아 확정됐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유력, 웨스팅하우스, 팀코리아, 웨스팅하우스. 요 밑에도 보시면 팀코리아, 웨스팅하우스, 팀코리아, 웨스팅하우스, 팀코리아, 웨스팅하우스. 지금 빠지는 데가 없어요. 빠지는 데가. 자, 그럼 웨스팅하우스에서 강력하게 수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죠? 그럼 기자재 어디서 된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면 지금 28년, 29년에서 아주 강하게 수주가 발생할 예정인데 지금 주가는 어떻다? 10만 원이 안 된다. 그럼 뭐다? 저점이다, 여러분들. 지금 체코 원전 하나만으로도 7만 원, 8만 원을 뚫었듯이 올라갔고, 그 이후로 미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10만 원까지 도달을 했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저점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요 말입니다. 지금 뭐 워낙 그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지치셨을 거고, 특히나 이때 박스권에서 와 이거 진짜 재미없다, 와 이거 탈출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탈출 안 하고 버티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뛰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강력한 모멘텀을 들고 있고 이 확실한 모멘텀을 들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결국 믿고 버티시는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거다, 요 말입니다. 지금 털려 나가면 물론 뭐 이전에 매수를 진행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이미 2배, 3배의 수익을 받으셨겠지만, 지금도 버텨낸다. 이때 못 드러냈다면 지금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던 게 이 박스권이고, 요 세력들 같은 경우 이 급등락을 반복을 시키면서 개미 털기에 들어간 요 상황일 텐데,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털려 나가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믿고 버티시는 분들이 항상 승자가 됩니다.
삼성전자 어땠어요? 55,000원까지 박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나간 사람들만 바보 됐잖아요. 결국 믿고 버티신 분들은 지금 11만 전자, 12만 전자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버텨야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너무나도 모멘텀이 강력하잖아요. 미국은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 미국의 기자재를 대는 게 어디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왜 포기하냐고요. 자, 그러면 모멘텀 알겠다. 그러면 차트로 한번 봅시다. 차트로. 자, 일단 지금 뭐 우상향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우상향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 요 급등의 흐름에서 허리 라인까지 꽂히는 요 조정은 정말 흔한 라인이에요. 아직까지 조정에 뭔가 이상 현상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외인들의 비중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멀리서 당겨놓고 보면 얘네 이때 들고 있던 비중이랑 지금 들고 있는 비중이랑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이 말 뭐냐? 외인들이 분명히 상승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얘네가 견인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요 모멘텀은 어디서 나왔냐? 개인 투자분들한테 나왔다고요. 얘네는 그 안에서 제대로 고점과 저점을 만드는 역할만 했지 여기서 끌어올린 요 모멘텀 자체는 개인 투자분들한테 나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봅시다. 이때 이제 체코 원전 수주 됐다라고 해서 급격히 상승을 시작할 때 이때부터 투자를 이어나 오셨다면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 외인들 엄청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외인들 엄청 빠져나가는데 계속해서 5일선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으로 계속해서 밀어 올리면서 5일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럼 바로 밀어 올리고 떨어졌다 그럼 바로 올리고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정이 찾아오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외인들 그리고 우리가 세력들이라 부르는 요 돈 많은 놈들은 결국에는 흔들면서 가기를 원해요. 얘네가 올려칠 때는 돈을 쓰고 내려갈 때는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얘네는 확실하게 매물을 잠가놓고 움직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항상 개미 털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개미를 진짜 턴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오늘 매도세로 돌아섰다 요게 아닙니다. 개미를 턴다는 소리는 결국 이전에 매집을 했던 단단했던 매물대를 흔들면서 신규 매수세를 유입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오래된 매물은 단단하고 최근에 들어온 매물대는 말랑말랑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3일 전에 두산에너빌리티에 한 100만원 넣었어요. 100만원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한 5% 7% 떨어졌다 칩시다. 그럼 한 5만원 7만원 손해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에이 뭐 이번에 그냥 잘 안되네 이러면서 그냥 나갑니다. 아, 그냥 딴 거 봐야겠다 이러면 나갑니다. 근데 3일이 아니라 3달 전에 들어온 사람은 어때요?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10% 12% 버팁니다. 내가 걸린 기간이 얼만데 내가 3달 동안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0% 12% 버텨야 된다. 본전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 털기라는 것은 이 변동성을 통해서 이전에 좀 단단하게 묶여있던 매물대를 털어내면서 신규 매수세를 유입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워낙 급락 급등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분봉을 보면 확실해요. 자, 어때요? 계속해서 스킵했던 구간에 대해서 흔들면서 이때 매물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네 라고 하면 흔들면서 갑자기 내려받기 시작하죠. 또 흔들면서 갑자기 내려박는다고요. 이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흔들고 나서 내려박는 이유가 뭐예요? 매집을 하는 거죠. 이전에 있던 개미들을 털어내고 이 매물을 들고 가면서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매입시키는, 그러니까 신규 매수세를 투입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중이란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증시의 하락 이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이 증시 같은 경우 회복의 징조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 지금 절대 매도 금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음 주 투자 이어나가신다면 분명하게 계좌 방어를 넘어서 수익권까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은 우리가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훨씬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해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오늘 영상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산 다시 한번 힘내서 상승폭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들 두산 화이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